여러분, 혹시 말 때문에 난처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조리 있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 경험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말 한마디가 상황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말의 힘을 얕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거예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한 적이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말하기는 그 자체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 말하기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말하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말하기 능력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연습과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이 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여러분은 말하기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감 있는 말하기는 여러분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하나, 숫자로 말한다. 숫자로 말하기는 정보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발표나 대화 중 주요 포인트를 숫자로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는 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듣는 이가 정보를 구조화하여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숫자로 정보를 구분하여 전달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고 강조되어 청자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는 청자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분의 발표나 대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구조화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숫자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시하면 청자는 각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할 때는 핵심 포인트를 3가지에서 5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는 듣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여 숫자를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각 숫자 항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청자가 각 포인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 발표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주요 포인트를 숫자로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말하기 스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 대조법을 활용한다. 대조법은 2가지 상반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나란히 비교하여 각각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전략을 사용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렇습니다. 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화나 발표에서 정보의 이해도와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죠. 대조법을 사용하면 청자는 제공된 정보 사이의 차이점을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청자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고 기억에 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복잡한 정보나 선택 사이에서의 결정을 요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인간의 뇌는 대비되는 정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대조법은 이러한 인지 과정을 활용하여 청자가 정보를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조를 통해 청자는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조법을 활용할 때는 각 요소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공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편향된 정보는 청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대조는 정보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발표나 글을 작성할 때 대조법을 적용해 보세요. 두 가지 상반되는 아이디어나 선택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청자가 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셋, 경청, 관찰, 질문의 생활화를 한다. 경청, 관찰. 질문하는 것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하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소통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개방적이고 솔직해집니다. 이는 대화에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고 더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청과 질문은 대화에서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신의 말이 존중받고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경청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질문은 대화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더 깊은 대화로 이끕니다. 관찰을 통해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소통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마주치고 몸을 약간 그쪽으로 기울이는 것처럼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 변화나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질문을 구성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하며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은 정보와 대화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러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소통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느껴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숫자로 말하기, 대조법을 활용하기, 그리고 경청, 관찰, 질문하기의 중요성을 배웠죠.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은 소통자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말하기에 대한 새로운 도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화와 발표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한다면 분명히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 잘하는 사람들처럼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격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오늘 배운 말하기의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요.